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기정사실 돼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되지 않고는 못 나올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즉 비윤의 길을 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 그러나 이제는. 네. 나오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가 당 대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지금 2대 8인데 당신 8, 민심인데 예. 당선이 이철규 의원 오늘 묘한 얘기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재밌게 이거 나와봐라. 예. 아직 모른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하던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국민의힘은 권력자의 순응하는 DNA가 있고 민주당은 저항하는 DNA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지금까지 못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오늘부로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되지만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나경원 안 될까요? 아,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셔서 잘 참고해서 향후 한 달 어떻게 굴러갈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되면 땡큐. 진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감사한 카드입니다. 그 옛날에 한나땡이라고 그랬었는데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 한대땡이라고 말씀하신 땡. 겁니다. 예, 왜 그렇죠. 그런 겁니까 그거는?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좋은 당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대를 하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실패한 분 아니에요. 총선 참패하고 반성도 없이 또 그 능력으로 봐서 나오면은 우리는 땡큐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언론 보도 나온 것만 보면은 결국은 당 대표 혼자만 가지고는 최고위원들이 친윤이면 안 되니까 러닝메이트도 찾는 것 같고 그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김준호라고 그 서울 노원을의 이제 당협위원장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1988년생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보도는 김경률하고 네. 진중권 뭐 이렇게 지금 캠프를 짜서 김경률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 이런다는데 이러면은 이제 아마 보수하고 정면 충돌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보수를 솔직히 전 잘 모르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민주당 사람들이 출신이나 과거에 이제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민의힘 그 권력 주변에 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지체 높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향 운동권들이 너무 설친다 생각하죠. 이제 보수에서는 이게 하태경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때 이제 뉴라이트가 한창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넘어오는 거야 이게. 뭐 지난 선거 때도. 예.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도 함은경하고 막 넘어오니까 얘는 어떻게 마르지 않는 셈이냐. 한번 이 전향했으면 끝나지 계속 나이 60대 전향하고 나 지금 이러면 70대 전향하고 80대 계속 올 거냐. 그래서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 사람들하고만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분노 폭증이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서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 보수 쪽은 홀대봤다 생각하는데 이제 끝난다 해서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이 아마 요 보수 세력하고 아마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윤상현 의원이. 네, 윤상현 의원이. 예. 그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 출마를 유일하게 기정사실화한 국회의원 아닙니까 배치 중에는? 윤상현 의원은 그 보수 진영하고 어떻게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거예요? 원래 탄핵무효 집회 때 윤상현은 친박이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 매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쪽 아스팔트 태극기랑 관계가 있죠. 또 집기도 하고.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상현 의원도 이제 아스팔트 보수하고 비슷한 정서가 있고 자기가 어차피 나가려고 그러면 누구 세를 업어야 되는데 가장 손쉽게 손잡을 수 있는 데가 아스팔트 보수니까. 그리고 지난번 당권 선거 때 한번 유력을 보여줬거든요. 정광훈이 하도 이 입당을 이제 독려해서
약 10만 명 들어갔다 그랬는데 실제 김재원이 그때 예상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얻었잖아요. 이게 정광훈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자통당에. 그래서 지금 자통당 당원들은 사실상 다 이중당적이란 말이에요. 자통당하고 국힘당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상현 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보수와 손잡고 한동훈과 좀 붙으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만 들어서 이제 말로만 이해하는 건데 당원팔 지금 민심이라는 거죠. 당신팔 민심인데 그 당원 구성 자체가 지금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언론에서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은 그 당원이라는 건 상당수가 친윤의 입김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규정화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만 들으면 그 자통당하고 이중당적을 가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거는 친윤은 아니잖아요. 친윤이죠. 친윤이에요? 네, 친윤이죠. 그럼 어떻게 돼? 좀 말이 복잡한데?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자통당에서 밀어넣는 게 한 10% 된다. 그죠? 10% 되는데 그 10%는 어쨌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또 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이상한 고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복잡한 현상 속에서 여하간 그 표는 그 만약에 그런 세를 얹은 윤상현 의원에게 갈 공산이 크다라는 이게 이 결합이 네. 잘 되면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요, 이미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손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잡았을 수도 있고요. 화합적으로 네, 예. 지금 어쨌든 정권은 지금 위기로 가고 있고 그 위기 때 그럼 윤석열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윤상현을 믿을 수 있을까? 윤상현은 이제 이 탄핵 무효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장시호 녹취하고 막 태블릿 쳤을 때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터뜨리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자기랑 같이 일을 했던 한동훈이지 나경원, 윤상현 믿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그 최근에 이제 한동훈을 저격한다고 나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폰분을 열었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 공천의 최대 피해자라고 중간에 됐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지구당 부활은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한동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김기현 그 의원 당대표 했던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보건구청장 패배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팽을 당했는데 그분도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으로 패배했음에도 또다시 2조 심판이라는 논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상 한동훈을 비토를 했어요. 장해찬, 김기현이 한동훈을 비토합니다. 그건 누구 뜻일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은 아직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가 있죠. 아니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정리가 됐는데 이 밑에서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직 그 전파가 안 된다고 네, 그 말이 뭣도 모를 수 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 당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끝까지 싸워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자꾸 이제 이런 말이 겹겹이 쌓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걸 그런 주장을 내심 생각하면서도 공개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게 진짜로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 근데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이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잡는 경우도 허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네. 윤상현이나 나경원을 선택할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김재섭은 어때요? 최근에 김재섭 의원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는 그러니까. 김재섭은 좀이 수도권의 이 표심을 잡아서 최고위원으로 가려는 정도고 네. 김재섭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좀 한동훈하고 약간 내가 기울었다고 들겠지만은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거 아니니까 아니고 결국에는 나경원, 윤상현과의 이 한동훈과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윤상현은 손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네, 거의 오히려 두 분이 약간 관계가 괜찮다는 얘기 최근에 근데 있던데. 그 근본적으로 이 박근혜 탄핵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뭐 유영아처럼 그냥 저렇게 하지 않는 한은 더군다나 아스팔트 보수하고 연결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아스팔트 보수는 지금 뭐 계속 장수녹시 떠들고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걸 잡으려고 했을 때는 불가능해지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전당대회 룰 세팅할 때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표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15명 중에서 그 4명 정도가 이제 그 민심을 30%로 하자.
그리고 7명 정도가 그 지금처럼 이제 20%로 하자. 그 나머지 4명은 또 이제 당원 100% 원래대로 하자고 하는데 그 당원 100%를 하자는 게 4명이나 됐다는 게 약간 좀 놀랬거든요. 근데 정서가 그게 맞아요? 그 윤석열 쪽 사람이겠죠, 뭐. 근데 사실은 20%도 좀 웃기고 뭐 5대5가 아닌 이상은 좀 네. 웃기고 뭐 사실상 그냥 당원으로 그냥 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당원으로 갔다고 20% 늘린 거는 뭐 별거 아니고 당원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